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인텔리안 테크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상태를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과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출 증가했죠? 자, 반기 6월 누적분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2, 4분기 4월에서 6월까지도 증가했어요. 그쵸?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지금 누적이 528억이니까 2, 4분기가 270억이니까 한 250억 정도 되잖아.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증가한 것 같아요. 증가했고 매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 이익은 자 증가했어요. 그쵸? 증가했죠. 자 2분기도 증가했죠. 그렇죠. 전년 대비 2분기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도 23억이니까 43억이 20억에서 23억까지 1분기에서 2분기도 증가를 했어요. 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둘 다 증가를 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둘 다 증가를 했어요. 단기순이익 한번 볼게요. 단기순이익은 많이 증가했죠. 영업이익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타 수익이 그냥 이 회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한 14억 정도 발생했죠. 더 추가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것까지 플러스해서 전체적인 것이 14억이지만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외화 평가이익이. 그리고 외화 평가 손실이 작년에는 마이너스 이게 했는데 지금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늘어났죠. 비용이 이 부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뭐야 이게 위화 평가 손실이 많다 보니까 위화 평가 손실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파생 상품의 위험 회피를 위해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게 손실 위험 회피를 위해서 파생 상품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한 부분 그 손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단기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 주당 순이익도 많이 해서 지금 한 9.5인데 일시적인 이익, 외야 평가 이익,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변동성 때문에 이익에 대한 이 변동성 때문에 좀 그 가치를 그렇게까지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산 상태 안정적이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안정성을 좀 중점으로 해서 볼게요. 자, 현금은 좀 감소했죠. 현금은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양은 뭐 121억이니까 괜찮아요. 매출은 아까 180억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 보면 매출이 한 180억 정도 증가했는데 반기에. 근데 지금 매출 채권은 한 50억 정도밖에 증가 안 했죠. 50억. 매출 채권 50억 정도.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하면 바로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보통 매출을 하면 1개월에 3개월 정도 보통 뭐 외상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또 결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회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매출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한 거 보니까 회수는 좀 많이 된 거, 회수 가능성,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고 자산도 증가했지만 매출에 증가한 것 비하면 그렇게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생 잠깐만 이건 뭐 됐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기준서가 바뀌어서 아마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단기손이 기준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보면 지금 아주 균형을 잡혀 있죠. 유형자산은 전통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인데 이 회사를 보면
지금 유형자산이 174억이에요. 근데 매출채권이 369억이고 재고자산이 22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형자산이 적잖아요. 투자한 게.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 재고자산 하는데 대고자산이 덩어리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제품 덩어리가 아니면 가격이 좀 고부가가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기술력이 있다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이용한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그다음 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개발비나 특허권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지금 매출 채권이나 어떤 매출의 양이 좀 훨씬 크잖아요. 훨씬. 예, 예. 그래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매입 채무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차입금 많이 갚았고 210억에서 지금 60억 남았잖아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좀 많이 갚았고 뭐 장기 차입금은 좀 늘어났고요. 장기 차입금 늘어났고 부채 비율을 부채가 좀 늘어났고 그래서 부채가 478억 자본이 682억 아직 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익을 내면서 이게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회사의 누적의 개념. 뭐 자본은 깨끗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보면 745억, 그다음 유동부채 보면 220억. 그 재고자산을 빼더라도 220억 빼면 한 500 얼마 되잖아요. 그래도 당좌 비율도 괜찮잖아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아까 단기순이익이 여기 보면 50억 정도 됐죠. 50억 단기순이익이 50억이에요. 단기순이익이 50억인데 구독자분께서 왜 50억보다 이렇게 적게 들어왔냐 돈이 이렇게 좀 질문하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회사가 외화 평가이익이 좀 많아요. 평가이익.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평가이익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은 증가했겠지만 이건 현금이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단기순이익보다는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매출 채권이 많이 그래도 꽤 증가했잖아요. 31억에 30억, 50억 정도 증가했죠. 50억. 그쵸? 이 50억은 뭐예요?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현금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50억만큼 전년 대비해서 50억만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매입 채무도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여기도 뭐 재고도 증가했고 이만큼도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산이 증가하면은 또 영업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외화 평가이 물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또 플러스를 해줘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은 플러스 해주지만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됐다는 거. 그래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됐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였었잖아요.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좋은 흐름이 좋아요. 투자 활동에서도 투자하고 지금 투자하잖아요. 무형자산, 개발비, 유형자산. 여기는 어떤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 취득이 더 높아요.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좀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비용이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 페달을 멈추는 순간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이게 과점이에요. 거의 과점. 새 회사 세계적으로 새 회사가 이 회사까지 포함해 새 회사가 거의 점유율 70%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예, 예,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요. 배당금도 지급해요. 저는 남들은 배당금이 액수가 적지만은 저는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좋아해요. 액수가 크든 많든 많이 지급하고 적게 지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금을 적게라도 지급하고 가급적이면 회사가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라도 배당금을 꾸준히 적게라도 지급해주는 그런 회사의 대주주를 좋아해요. 그런 대주주가 저는 성향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대주주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해서
뭐 좋은 말 해주면 성향이 좀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돈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은 돈 쓰는 것을 보고 대주주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저 사람이 소액주주와 뭐 수익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지 뭐 대화를 해서 대주주의 성향을 파악한다. 사기꾼들은 더 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돈을 가지고 대주주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매출 추이를 한번 볼게요. 매출 추이를 보시면 어, 그래도 항상 우리는 매출 추이를 이렇게라도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시적인 거 6개월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항상 몇 년치 좀 오래된 것들은 10년치 하시는 게 좋아요. 10년치.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상장이 보니까 이때 된 것 같아요. 상장. 이때 상장이 됐어요. 2016년도 10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저번에도 상장이 된 회사는 뭐라고 2년 동안은 거들떠보지 말라. 그러면 언제부터 거들떠보면 돼요? 2년 되는 때 2018년도 10월부터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때는 투자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 상장할 때 어때요? 2016년도 상장할 때, 자, 대주주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대주주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대주주. 자, 이 회사의 대주주다. 상장을 시켜요. 비상장에서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부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좋든 나쁘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재무제표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좋게 한다, 마사지를 한다고요. 법 안에서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 재무 비율이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고 상장을 하면 기관 투자는 어때요? 투자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지금 재무 상태에 있는 숫자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때치까지 좀 끌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첫 사업년도는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항상 주가가 정체가 되거나 하락을 하는 높은 확률로 100%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은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하면은 굳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왜냐면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관심을 갖지 않다가 10월이잖아요. 2018년도 10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이때부터 지금 이제 제로 베이스로 보고 딱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자, 매출 증가했어요. 증가하죠? 또 증가해. 매출은 계속 증가해요. 매출 성장이 좋아요, 지금. 매출 성장은 좋아요. 매출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 3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회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매출이. 왜냐하면 제품 수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으면 왜요? 제품 수명기 5년이니까 5년마다 제품을 바꿀 거 아니에요. 교체 수요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율, 원가 이익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가. 자, 영업이익률 보면 2016년도 상장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이게 이때 피크를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계속 영업이익률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로 베이스로 두고 보시면 돼요. 제로 베이스로 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하면서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매출 곱하기 2 하면 매출 성장이 엄청 좋아요. 지금 매출 성장이 좋잖아요. 지금 이러한 5년 제품 수익 5년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는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교체 수요 그 관련된 물량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영업이익률은 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이건 단기 순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외화 평가이익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거라고 일시적인 거. 자 보셔요. 아까 2016년도 10월 달에 상장했죠. 상장했어. 2017년도 3월 달에 어때요? 망가졌죠. 망가졌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회사가 나쁘다, 대주주가 나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마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장할 때 재무제표를 당연히 마사지 하겠죠. 왜 부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그럼 법 안에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좀 망가지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좀 안 좋아지다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로 베이스로 보시면 돼요. 10월 달부터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제로 베이스로 보고 이제 이때부터 관찰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관점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때는 당연히 이때는 망가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3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3분기가 영업이익률이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 생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을 좀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점유율 쪽에 좀 영업이익률 포기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관찰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회사의 한번 내용을 볼게요. 개요를 보시면 지금 보세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미국에 있고 네덜란드에 있고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아마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유럽의 기지. 싱가포르에 있고 홍콩, 차이나 다 100%예요. 자,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벌써 이제 테크 이게 아주 기술 회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안테나 이쪽. 자, 상장 10월 달에 했어요. 10월 18일 날. 2년 동안은 내가 거들떠 보지 말라. 제로 베이스. 그래서 10월 달에 됐으니까 한번 관찰해 보자.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당연히 높은 확률로 상장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한다. 높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장하는 회사 중에서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률이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투자할 회사 많은데 막 좀 높은 확률로 떨어지는데 굳이 그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그냥 상장하는 업체들을 2년 동안은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부터 관찰하시면 돼요. 세계 인류 상품 딱 보시면 어때요? 기술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기술은 검증됐다. 기술력은 있다. 강소기업 예. 기술력은 있어요. 이미 검증이 됐고 이 회사가 자 볼게요. 자 이때 상장을 했어요. 이때 상장하면서 이렇게 주식 매수 선택권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상환 전환사채 없어요. 지금 6월까지는 없어요. 6월까지는 다 상환이 됐어요. 자 7월에 발행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7월에 발행했는데 전환사채는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에 37번 동영상 확인해 보셔요. 37번 동영상 제가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그 공시사항 이런 그 단어 뜻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뭐 무기명식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 관련된 공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그러한 유형들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논문도 설명해 드리고 논문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회사 매출이 성장이 계속 가능하잖아요. 지금 성장성 있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와 채권자의 부가 동시에 증가해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전환권 조정 때문에 이 전환가액 조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다목 전환가액 조정과는 별도로 김영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하되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왜냐하면 또 이자 지급 방법이 0%예요. 0%. 그냥 전환사채인데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텔리안 테크가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자를 안 받도 되니까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한 거를 매수한 거예요. 자금 조달 목적이 뭐래서 시설 자금이에요. 시설 자금. 어때요? 성장에 더 성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매출이 더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아까 계속 매출을 늘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장치를 더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유형자산이 적게만 투자해도 뭐냐면 어떤 기술력을 승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이 회사 아까 유형자산 그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전체적인 액수는 적었지만 매출이나 재고자산은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 투자해도 매출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거죠. 기타 자금은 몰라요. 지금 운영자금이 아니고 타법인 취득도 아니고 기타 자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문의해 보셔요. 문의해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개발 같아요. 스마트십 위성통신 뭐 이게 있는데
뉴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4개 회사가 글로벌 4개 회사가 스마트십 위성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 같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 투자자들이 보니까 사모펀드는 투자자 이게 밑에 공시한다고 했잖아요. 플랫폼 파트너스 이게 보니까 플랫폼 관련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좀 창출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주주와 채권자의 부가 동시에 증가될 확률이 커요. 아까 논문의 결과처럼. 근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왜? 전환권 조정, 이 가격 조정 때문에 모르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관찰해 볼 만해요. 이 회사는 관찰을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 동영상 꼭 13번 안 들어보시면 37번 꼭 들어보셔요. 전환사채 내용들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4회차를 관찰하시라. 7월 달에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배당 대주주 성향이 좋다.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한다. 그렇죠. 항상 배당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회사에 좀 가중치를 두세요. 가중치.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0개 정도 사업 보고서를 읽고 우리가 이제 어, 사업 보고서 100개 정도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관찰 대상 회사를 많이 골라낼 수 있잖아요. 여러 개에서 우리가 경제학은 뭐예요? 경제가 뭐예요? 선택의 학문이에요. 선택.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냐면 많은 선택 대상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딱 보고 누가 추천해주면 그 주식에 끌려가지고 그냥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저희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 장점은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을 읽어보고 정말로 나 기준에 맞는 뭐 가격도 맞고 나한테 내용도 좋고 기술도 좋고 그런데 가격까지 맞아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경제를 배우는 것은 이 선택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셔요. 많이 보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이 회사는 뭐냐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하고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뭐냐면 회상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는 뭐예요? 리모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육지와 그리고 모빌러티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 어때요? 통신이 좀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제품별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객은 상당히 글로벌한 좀 유명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다는 거. 60여국에 전 세계 60여 개국에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고객이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어요. 한두 고객이 좀 떨어져 나가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 그리고 뭐냐면 향후에는 뭐예요? 지금 해상이나 바다 쪽인데 육상용, 항공용, 국방 이쪽으로 확대해 나갈 거래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현재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그리고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쪽 위성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 추가. 그래서 이쪽이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쪽이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쪽을 추가해서 그래서 계속 확장성이 있어요. 회사가 확장성. 이 안에서도 지금 이쪽 기술이 확장이 돼서 지금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해상에서 뭐예요? 육상으로 확장하잖아요. 육상 그 다음에 하늘로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예, 항공 쪽으로도 예, 이게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해상에서 육상, 그 다음에 하늘, 항공 쪽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 또 이 안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 기술 집약적이라는 거. 기술 집약적. 근데 이게 지속적 원천 기술 개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계속 비용이. 연구 개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매출은 이익률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좀 이익률이 줄어들더라도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교체 수요가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 다음에
저 우주항공 아까 해상에서 지금 뭐예요? 해상에서 육상 그다음에 우주항공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이런 분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요 선진국들은 아주 이쪽을 육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자, 좀 향후 10년 동안 12.2% 성장 이런 거 중요하고 관찰할 만한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 아까 그 전환사채 그 부분 전환 가격 조정만 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장치 투자하고 그 아까 기타 투자하는 거 있죠. 그 부분 이런 부분들 관찰하시면 제가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저도 관찰 대상 회사로 좀 선정을 하고 싶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다음에 위성통신은 이제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니까 뭐냐면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당사 여기 보면은 당사가 제품을 설치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중에서 지금 제품이 설치된 선박이 17%예요. 17%. 아직 83%까지 성장이 가능해요. 선박이 남아있어요. 선박이. 17%밖에 안 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규 선박도 계속 나오잖아요. 신규 선박도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조선 쪽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신규 선박도 나오고 그러면 기존의 선박 중에서 17%밖에 지금 설치 안 했고 당연하죠. 성장성이 좋을 것 같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5년 평균 5년. 뭐냐면 성장이 되면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이 회사에 제품을 쓰고 있는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이 또 어떤 제품을 쓰겠어요? 당연히 교체할 때 또 이 회사의 제품을 쓰겠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유율이 중요해요. 이 회사에서는 점유율이 교체 수요가 5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반영구적이다. 그런 회사들은 좀 힘들잖아요. 저번에 뭐 발전소 막 그런 발전기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만 5년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금 기존 17%밖에 안 되니까 이 성장에다가 또 신규 선박 거기다가 또 5년 교체 수요 하다 보면 또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 같아요. 계속. 그다음 시장 현황이 과점이다. 목표 시장은 뭐냐면 이 회사의 목표 시장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현재 목표 시장은 회상인데 육상이나 항공용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상용, 항공용 이쪽으로 확대. 이 중요해요. 향후 확장성. 장기적으로 계속 관찰해 볼 만한 회사다. 신규 사업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상용, 항공용, 전체 모바일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으로 확대.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 군대, 군의 작전용, 휴대하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휴대, 이동하기. 그러니까 랜드용 포터블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 개발해서 이미 제품화했어요. 자, 포터블 이동 가능한 거잖아요. 육상에서 이동 가능한 이거. 그래서 공공 및 국방 확장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죠. 관찰 대상. 그리고 상위 3위 세계 업체가 70% 점유율.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우리 당사.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요. 회사의 경쟁력 한번 읽어보세요. 우수한 기술력이 있고 세계 최초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이게 특허가 많아요. 특허가 많다는 진입장벽이잖아요. 원가도 우위가 되고 다른 회사가 이 특허를 깨고 들어오려면 우위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있고 원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지금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원가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다른 회사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신에 원가율은 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글로벌 영어 마케팅 이게 유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구축망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진입장벽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안테나 설치 판매를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인텔리안과 같은 협력사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특히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5년 이상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5년 동안.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후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중에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 당연히 회사 돈 필요하니까 이게 기타 자금 운용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거는 한번 회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식 담당자하고 자꾸 소통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나중에 대형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아주 제가 유지 보수가 잘 돼 있는가 봐요. 지금 유지 보수 시스템 이게 또 진입장벽이고 납기 경쟁력도 좋고. 왜 그러냐면 경쟁사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잖아요. 세계 회사가 경쟁하는데 이 회사 같은 물류센터가 유럽 한 곳이래요. 한 곳. 당연히 여기하고 경쟁력이 틀리잖아요. 납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뭐랄까 그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시를 통해 제공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어, 대주주 성향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공시에 인색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좀 뭐랄까 저는 가중치를 별로 안 줘요. 회사에 뭐 사소한 것들 이런 부분들 공시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와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많이 둬요. 자, 회사의 제품 인지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사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읽어보세요.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제품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저가 제품이 좀 많이 고가 제품보다 이게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랄까 자꾸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유율을 높여서 나중에 교체 수요 이건 교체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교체 수요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런 건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서류만 보고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냥 추측할 뿐이니까 왜 그냥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뭐 정확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관찰 대상 회사를 뽑아내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하고 이 상상을 갖다가 피드백을 해야 돼. 누구한테? 주식 담당자한테 피드백을 하면서 그럼 물어볼 게 많잖아요. 지금 엄청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아까 내가 하면서 물어볼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회사를 내가 관찰 대상 회사로 선정하고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정리해서 가서 그냥 뭐 회사가 어떻습니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실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법을 읽으면서 그러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원재료 이거는 증가하잖아요. 지금 단가가. 그래서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건 줄어들지만 이 비중을 물어보셔요. 이 비중이 한 제품을 만들 때 이게 얼마나 차지하냐 실제로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그러면 이게 많이 차지하면 당연히 이익률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향후 설비 투자 계획 그래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했잖아요. 7월달에 발행했죠. 시설 자금하고 기타 자금.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보고서와 공시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연결해서 보시고 자꾸 그냥 공시 다음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와 연결해서 자꾸 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왜 시설 투자를 할까? 당연히 뭔가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뭔가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까 그 대규모 프로젝트 그런 부분들하고도 또 한번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납기를 단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뭐
한번 보시고 이제 그 주석사항 한번 볼게요. 주석사항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부문 정보 미국 자 유럽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매출이 그다음 미국.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국내는 얼마 없어요. 그럼 뭐예요?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환율 중요하니 환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외환 평가가 또 중요해요. 평가.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걸에 대한 리스크를 그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에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외환 평가 이익이 발생한 파생 상품은 손실이 발생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이익 발생하는 게 좀 더 커요. 이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게 이익 발생하는데 이게 또 더 크고, 약간 이건 약간의 어떤 리스크 회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매출 채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매출 채권 있는데 자 연체도 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회수 기간 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거의 회수 기간 내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회수가 아주 양호해요. 그리고 301년 초과한 게 이건데 지금 1년 초과한 것도 작년에 이 정도 있었는데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어요. 1년 초과한 게 회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작년에 이만큼 대손충당을 설정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줄어들고 회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설정이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대손충당금이 설정을 했는데 지금 환입이 된 거예요. 환입. 그렇죠? 환입이 돼가지고 이만큼 회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대손은 뭐냐면 1년 초과한 거에 대해서 한 48% 정도 대손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48%. 회사의 어떤 과거 통계로 인해서 설정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과 관련해서는 좀 양호하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평가 손실과 기타 비용을 꾸준히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마다 평가 손실을 재고자산에 대비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인식하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대신에 이익률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 보셔요. 이게 이제 완공 날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들은 완공 날짜를 확인하시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이 부분이 또 이제 매출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은 자금 조달 원천. 자산은 뭐예요?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그 운용하는 거잖아요. 운용해서 이 자산을 통해서 회사를 운용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수익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근데 건설 중인 게 완공이 되면 매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 보면 이 회사가 무형자산이 거의 유형자산하고 거의 균형 있게 있다고 했잖아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상당히 커요. 개발비가. 건설 중인 자산. 이 회사는 이제 아마 연구 개발비 보면 반은 비용 처리하고 50% 그러니까 50%는 비용 처리하고 50%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지금. 무형자산 동영상 확인해 보셔요. 찾아보셔가지고 설명 다 해드렸어요. 자산화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 연구개발 무형자산은 당연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각을 하잖아요. 상각을 하고 이제 회원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원권이나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아마 무형자산에 이제 포함이 이제 무형자산 중에서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 회원권은 그 내용 연수가 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한다는 거. 저번에 배웠어요. 영업권도 상각을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상 연구개발비 비용 처리 판매비와 관리비를 거의 50% 가까이 하잖아요. 무형자산 이렇게 하고 이 9번 동영상 보셔요. 무형자산. 그다음 기타 유동부채 보면 선수금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지만 부채는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회사의 자산이 유출될 그러한 의무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산이 유출돼요? 재고자산이 나갈 거예요. 회사에서 나중에 거래처한테. 그게 뭐예요? 매출이죠. 재고자산이 나가는 게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금은 매출을 수반하는 부채다. 그래서 뭐냐면 좋은 부채예요. 좋은 부채.
성격이 좋은 부채. 자, 이자율이 좀 높죠. 이런 부분들이 또 변동금리라서 나중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확률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상환 계획이 있다는 거. 예. 아까 그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환사채 0%잖아요. 전환사채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비해서 훨씬 자금 조달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환사채로 발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생 상품 같은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 그리고 충당부채는 저번에 충당부채 동영상 보셔요. 꼭 동영상. 이것도 동영상이 다 설명돼 있어요. 이런 동영상 14번이 14번.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이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보시라 하시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상 수리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회사에서 통계치를 내 가지고 이제 뭐 판매 보증비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미리 비용 처리를 하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충당금이 있다는 것을 설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 그만큼 미리 계상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미리. 그래서 실제로 수리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미 충당금을 설정해서 그 충당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때는 비용이 발생 안 해요. 실제로 무상 수리비가 발생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충당금 부채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전입할 때 이미 비용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비용을 분산을 시키죠. 분산. 예,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나중에 그 동영상 한번 하시면서 주택 선택권 잔액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매수 선택권 아직 이 정도 미행사 주식수. 왜냐면 이게 저가이기 때문에 행사가 되면 또 매물로 나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주가에 이런 부분들. 주가가 올라가면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 다음에 매출액과 매출원가 보면 지금 이게 원가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59.3이에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53%인데 이게 원가율이 높아졌어요. 지금 전반기보다 당반기가. 지금 원가율이 높아진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 원인 한번 분석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셔요. 당연히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 증가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보시면 돼요. 그건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단가가 떨어졌잖아요. 제품 단가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면 원가율이 그대로 있더라도 이익률은 줄어들어요. 원가율은. 예, 그러니까 이익률은 줄어들고 원가율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시면 지금 원재료 매입도 증가했죠.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니까 변동비니까 증가하는 거고 변동비니까 이 고정비 같은 경우가 지금 인건비가 증가했어요. 최저임금도 증가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이게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따로 뭐 증가하는 부분들은 지금 외주 가공비도 증가했죠. 이 원가율이 늘어나는 거고 예, 이런 부분 다 증가하는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시고 고정비가 이 정도예요. 한 25% 차지해요. 이 전체에서 25% 차지하고 이 회사는 원재료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원재료 급여. 사람들의 어떤 기술력이 중요해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 단가 아까 원재료 그 비중이 원재료 단가가 한 가지는 커지고 한 가지는 줄어들고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하니까 이러한 비중들은 여러분들이 주식 담당자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나중에 그 원재료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 단가를 구해보시면 그 스프레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지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예측할 때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정기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방향성. 그래서 정확한 숫자보다는 방향성.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우리가 잡아놓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자, 급여 증가했죠?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 이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증가해요. 이게 장점이자 뭐예요? 단점이라는 거예요.
장점 뭐예요? 이게 경쟁 이게 뭐냐 진입장벽이에요.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사 이 시장에. 자, 이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환 관리가 중요하다. 위험회피에서 파생 상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외화 환산이익 봐보세요. 23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게. 근데 환산 이익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그냥 현금은 안 들어오잖아요.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 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은 증가하지만 현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파생 상품은 손실. 이게 이익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위험 회피용이기 때문에 손실. 아까 이게 손실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이익이 되겠죠. 단지 이게 이제 좀 변동폭이 좀 더 적다. 예, 그런 거고. 예,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관찰 대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 회사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고 기술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그 사업 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아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추정할 뿐이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이 뭐냐면 이미 검증을 했어요. 아, 이 기술력 있는 회사다라고 검증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어떤 기술이 얼마큼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하셔요. 저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고 기계치예요. 저는 완전 기계치. 이거 유튜브 방송할 때에도 마이크 이것 때문에 한 며칠을 고민했어요. 지금 며칠을 고민하고 막 시행착오 겪고 겨우 설치해서 남들은 그냥 하루도 안 걸리는 거에 갖다가 저는 며칠을 했거든요. 기계치라는 거. 아치라는 거예요. 자,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전환가액 조정. 이 부분에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당연히 0%로 했잖아요. 0%.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투자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회사한테 투자자들한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좀 조정을 시켜서 좀 전환했을 때 주식수가 이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관찰해 보시라.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어요. 지금 그 카이 투자자문이라고 지금 공시사항 보니까 한 2.23%를 매도를 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환가액 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어떤 좀 그냥 막 현금 좀 그 상환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창출하는 것 같아요. 유동성을 이익률이 줄어드는 이유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관찰 장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면 장점은 뭐냐? 파일럿 프로젝트 아까 말했죠. 파일럿 프로젝트는 뭐예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 성공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규모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적으로. 그럼 뭐예요? 나중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지금 계속 자본 조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뭐예요? 그 유형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도 있고. 그렇죠? 계속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육상 항공용 안테나 사업 확장 관찰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상장한 지 2년이 되어 가요, 지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천천히 관찰하시면 제로 베이스로 넣고 기술력이 좋아요. 그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시설 투자. 매출 증가하겠죠? 관찰해 보시고. 기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추측이에요. 이건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플랫폼 연구 개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정도로 관찰하시면 될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